일반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준이 있는데,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고요,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. 사람의 수명과 인공관절의 수명이 비슷하게 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2025년 현재 상황에서 만으로 한 75세쯤으로 봐요. 그때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사람의 수명과 인공관절 수명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봐요. 라면도 보면은 신라면, 진라면 다 다를 텐데, 뒤에 보면은 물을 어떤 라면은 500ml, 어떤 라면은 550ml, 어떤 거는 뭐 3분 30초, 어떤 건 4분 막 이게 다 다를 텐데, 무릎 인공관절도요, 그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, 뼈 모양 잘 보고요, 제대로 예쁘게 잘 깎아가지고 그 각도 딱딱 맞춰서 잘 맞춰주면 되는 수술이기는 해요. 진짜 딱딱 매뉴얼 정해져 있고요, 누가 더 꼼꼼하냐 싸움이기는 해요. 근데 그 뼈를 깎을 때 생각보다 그 뼈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, 환자분마다. 그리고 이미 이제 변형이 많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골극이라고 해가지고 뼈가 막 자라 있는 부분도 있고, 뼈가 좀 약간 낡아가지고 좀 찌그러져 있는 부분도 있고,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좀 약간 뼈를 잘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. 이거를 장인 정신으로 잘 깎아서 그냥 그거를 잘 대체해주면 되는 그런 수술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해요. 80점 맞기는 쉬워요. 100점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라면은 좀 기본적으로 다들 할 줄 아는 수술이기도 한데, 디테일을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정교함을 따져 보기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긴 합니다. 타이어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. 자동차 타이어 다 낡았으면은 이제 타이어 새로 끼워야 되잖아요. 우리 무릎에서 연골이 다 닳았을 때 많은 치료법을 동원을 하죠. 무릎에 연골 주사도 넣고, 막 요즘에 뭐 PRP 이런 것도 해보고, 뭐 한동안 뭐 줄기세포 막 이런 것도 다 해보고 막 해서 이 무릎을 오래 써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는데, 그래도 어쨌든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이게 낡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이제 교체를 해야죠. 교체를 하는 게 진짜 인공관절입니다. 타이어 교체하는 좀 비슷한 게, 타이어 교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동차를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 몸뚱아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. 딱 필요한 부분만, 고무 부분만 바꾸는 거잖아요.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에서도 우리가 그 연골 부분만 교체를 해요. 근데 진짜로 그 연골 부분만 어떻게 뭐 타이어처럼 똑같은 부품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싹 멋있게 바꾸면 참 좋겠는데, 아직 그런 방법은 없고요. 그래도 참 뭐 인류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어요. 그래도 요즘 수명을 봤을 때 한 20년 정도는 거뜬히 쓴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. 그 물질적인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고요. 그 다음에 사실은 인간의 뼈와 얼마나 잘 생착이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긴 따져야 돼요. 어쨌든 그래도 20년 정도는 쓸 수 있겠다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그걸 똑같은 연골로 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금속물로 대치를 해요. 되게 마모에 강한 그런 합금을 만들어서 코발트 크롬이라는 그런 합금을 쓰기도 하고, 그 지르코늄이라는 그런 합금을 쓰기도 하는데 되게 마모에 강하거든요. 금속과 금속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철가루 날릴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. 실제로 그래요. 중간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요. 그래서 금속, 플라스틱, 금속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. 그래서 약간 미끌미끌하게 됩니다. 약간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일단은 그 고무 타이어가 우리가 타고났던 타이어고요. 그게 다 닳아서 우리가 대체로 다시 갈아 끼우긴 하는데, 이제 약간 좀 다른 재질의 타이어, 그런 식으로 바꿔 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준은 딱 그래요. 일단 당연히 이제 이분의 무릎이 더 이상은 손쓸 방법이 없겠다, 완전히 닳을 만큼 다 닳았다, 그런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하다라기보다는 좀 일반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준이 있는데,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고요,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. 사람의 수명과 인공관절의 수명이 비슷하게 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2025년 현재 상황에서 만으로 한 75세쯤으로 봐요. 그때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사람의 수명과 인공관절 수명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봐요. 이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도 뭐 1, 2, 3, 4기 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, 예를 들어 한 만 75세쯤 되신 분이 이미 한 3기쯤 됐다고 칩시다. 근데 이분 당연히 살다 보면은 뭐 요즘 다 100세 시대인데 살다 보면 4기가 되실 거잖아요. 근데 이분이 만 85세쯤 4기가 됐어요. 그런데 그분이 이미 만 75세 때 인공관절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. 똑같은 수술이라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수술 받는 게 훨씬 더 경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
앞으로 예후를 봤을 때 인공관절을 언젠가 하실 분이야 라고 확신이 들면은 75세 때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. 너무 달아서 어쩔 수가 없어 단계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언젠간 인공관절을 하실 분이 거의 확실하다고 치면은 이미 만 75세 때 지금 하세요. 지금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술 경과도 좋고 수술 예후도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더 편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설득이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75세가 되시지 않으셨는데 이미 뭐 60세 뭐 초반에 뭐 일을 너무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좀 다치셨거나 이렇게 해서 손쓸 도리가 없이 무릎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.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. 그럴 때는 인공관절을 해서 훨씬 더 이제 무릎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만의 노하우 같은 건 없죠. 그게 오히려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더 이상한 것 같고요. 정말로 연구가 많이 되고 많은 대가들이,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업적이 많은 그런 분야긴 합니다. 그거를 제가 잘 습득해서 정해진 대로 제가 뭐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각이 있어요. 정해진 각이. 제가 잘 따라서 원칙대로 잘 해야 되는 수술이지 제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만의 뭔가 객기를 부려야 되는 수술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거는 약간 의사마다 좀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하네요. 수술하고 나서 저는 무릎 주변에 이제 관절막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마취제로 좀 약간 다 채워버리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수술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덜 아프신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이제 통증 조절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무통주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아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쩌겠습니까? 근데 그 아픈 기간 잠깐이고요. 그 뒤로 이제 무릎을 잘 쓰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. 그 기간을 위해서 같이 잘 이겨내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동시에 수술도 합니다. 물론 동시에 수술을 하는 거는 환자분의 몸 상태가 버텨줘야 돼요. 저야 뭐 어차피 하루에 양쪽 무릎 수술한다고 해서 뭐 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다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그 나이대에 따라서는 꽤나 부담이 되는 수술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환자분 몸 상태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는 게 뭐 환자분 스케줄이라든지 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환자분의 몸 상태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따져서 좀 뭐 동시에 하는 게 편하겠다? 그럼 뭐 동시에 수술하기도 합니다. 환자분들 무릎을 어쩌다가 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가끔씩은 야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, 이 무릎으로 어떻게 계속 걸어 다니셨을까, 고생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그래도 이왕 도와드리는 겸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도와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잘 쓰셨으면 좋겠다, 진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당연히 제가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진짜 수술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신경 썼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고생했던 거 그나마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사시라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무릎 해방일지 김방현이었습니다.